6월 30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월요일이지만, 네, 30일이기 때문에, 2분기, 그리고 반기가 끝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5월달과 6월달의 증시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여러분들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최근 한 달간의 세계 증시 지수가, 네,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허니문랠리 기대감들, 여기에 뭐 상법 개정, 추경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투자들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5월달과 6월달의 차이점, 자 여러분들 5월달입니다.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투자자별 거래 실적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5월달에는 개인들은 전체적으로 순매수가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 대신에 외인, 기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5월달에 지수를 강력하게 끌어올린 매수 주체가 되었죠. 근데 6월달에 들어서 약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6월달에 순매수 금액이 굉장히 적죠. 그 대신에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여기에 연기금이나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요거 약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매수 주체가 개인들은 5월달에는 매도였다가 6월달에 들어서 강력한 순매수로 전환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단기적으로 이익 매도 물량들이 현재 외인, 기관, 연기금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물량들은 개인들이 고점에서 받았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지금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저는 신용이 좀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꽤나 크게 좀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지수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원래 항상 좀 지수가 약했어요. 7, 8월 달에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한 달 단위로 휴가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7, 8월 달에는 평균 증시 등락률이 굉장히 약해요. 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 월별 평균 변동률인데, 원래는 보시면 6월달부터 떨어지는데, 이게 6월달에 우리가 지금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선 이후에 이제 허니문랠리로 끌어올렸고, 7, 8월달에 네, 투자자들이 휴가가 더 돈을 쓰고 왔기 때문에 현금이 모자라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리메이 6월에 팔고 9월에 사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이 7, 8월달의 증시시장은 약세 시장을 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지금 이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또 새롭게 리밸런싱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업종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아니고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이 한 달 동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개월 동안 코스피 상승 종목들의 대부분이 뭐 삼성, SK하이닉스 36%, 삼성전자 8%밖에라는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은 상승률이 다른 뭐 금융주들, 네, 금융주들이라든가 뭐 지주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낮게 나왔었죠, 상승률이. 근데 이거는 S&P 500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주들이랑 이 반도체 종목들, IT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S&P 종목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답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갈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에 대한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0% 오를 때 8%밖에 못 올랐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8%, 지수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이 나와버렸죠. 이거에 가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다? 실적이다. 실적으로 해서 이런 차이가 나왔고, 여러분들 그 실적 발표가 이제 8월 15일까지 2분기 실적이 진행되기 때문에 8월 15일 이제 45일 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실적 발표가 해야 돼요.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의 변동성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너무 이제 오버행 이슈가 나온 주식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대세 상승장이 아닌 시장에서 실적 대비 오버행 이슈가 나왔거나, 그리고 좀 상법 개정도 사실은 민주당이 7월 4일날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게 상법 개정이 바로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좀 아직도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4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7월 첫째 주까지는 충분한 이런 변동성을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게 가장 중요하다. 매수 주체가 바뀌었다. 기관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바뀌었고, 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때 신용이 많이 높다. 신용 높은 주식들 좀 조심해야 되면서,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의 차이점을 가는 거는 결국 실적에 대한 전망이다. 8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바로 시작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거 여러분들 이거 딱 인지하시면은
리스크 있는 종목들이 이제 내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적 전망치를 먼저 체크해도 되고, 네, 그리고 실적 전망치 대비해 너무 과도하게 오버행 나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걸러도 되고, 또 신용이 너무 높은 주식들도 약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리스크 있는 종목들을 많이 걸을 수가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 이거래 정도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비명 질렀잖아요. 막 4, 5% 조정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은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해갈 수가 있었겠죠. 급락이 나온 종목들을.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다만 저는 시장은 우상향한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쓸어담자. 경제적 격화. 블로그 상장사 무려 900억 달러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심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스트레이지 때문이죠.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기업의 모멘텀보다는 비트코인을 빚내고 사서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전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네, 진짜 말 그대로 밈 주식이었는데 거의 3, 4배가 올라버렸고, 최근에 이걸 따라하는 국내 주식이 뭡니까? 네, 비트맥스죠. 여러분들 비트맥스가 상장 이름 바꾸기 전에는 맥스트, 그 전에는 간만우입니다. 여러분 간만우 아시는 분 있나요? 전설의 간만우. 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쳐다도 보지 마라.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치열한 코스피 시총 5위 경쟁, 다소 좀 어떤 정책인데, 여기서 현대차는 뒤치락이고요. 다시 현대차는 좀 그래. 네, 좀 그렇고, 나머지 KB근육, 두산일비트, 하나이로스페이스, 네이버가 계속 좀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대신에 이번에 두산일비트 같은 경우에는 또 장관의 임명 지명 후보자가 되면서 또 오늘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증시 랠리의 IPO. 자, 최근 이제 IPO가 좀 쉬었죠, 여러분들. 6월달에는 3개밖에 신규 상장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개 정도가 넘게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100개 이상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6월달에 쉬었는데, 또 7월달에는 상장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뭡니까, 여러분들? 수급이 분산된다. 신규 상장으로 가자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확실히 제가 계속 7월달에는 경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좀 우리 관망합시다, 좀 천천히 합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S&P 500의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번에 이 국채 좀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이제 레버리지 비율을 좀 조정했죠, 연준에서. 이런 것들 좀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으로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걸 제외하고는 일단 많은 이제 IB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여전히 그리드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이 상호관세 90일을 또 유예할 수 있다. 지금 9일 정도 만료 남았는데 이제 9월 1일 정도까지 유예가 가능성이 좀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랑 영국은 이제 완벽하게 했고, 중국은 이제 또 중국도 기간이죠. 기간 됐고, 유럽연합도 협상 중. 나머지 하나도 안 됐어. 영국 빼고 나머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사실 트럼프가 이게는 관세로 조직했다는 아니고, 아시겠지만은 협상용 카드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계속 유예기간을 왔다 갔다 고무줄도 아니고 대체 몇 개로 늘리는 건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늘리면 좋죠. 협상이 3차밖에 안 됐어요. 네, 3차밖에 안 됐고, 사실 고위급 회담이 거의 이번에 처음 만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길어지면 나쁘지 않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또 이런 분쟁이 우려되는 머스크의 이런 강력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감세 법안이 상원 첫 관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 홈페이지 SNS에 들어가 보시면은 열받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 감세 법안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에너지 기업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초과로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미친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안 그래도 공장에 전력 부족한데 태양광 풍력 규제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뭐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또 원전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원전 관련 테마주도 계속 좋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연합 너희들 우리 제재할수록 더 커진다. 이 2020년 기준으로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이 에너지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2020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난 다음에 로드스트림 끊고 이게 러시안 가스가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가스 가격이 막 3, 4배 올랐어요. 3, 4배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러시아는 지금 여유롭다. 예, 유럽연합이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를 할지는 좀 미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이제 계속 제가 중간 증시 또도 이틀 영상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너무 극명하게 의견이 갈려요. 지금 너무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다. 제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경제활동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 70%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에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 비중이 높아요. 형부동 자산의 비중이 가장 많은 나라야.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충격을 봐야겠죠. 실제로 집값이 떨어질 건지 아니면 더 오를 건지 요거는 또 너무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이번 기습적인 발표 나쁘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법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하면은 또 예고하면 그때부터 또 난리야. 그래서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은 뭐 사실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일단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국정기획위에서 해수부 부산해전 신속 추진 과제 선정한다고 합니다. 네, 부산 사람으로서는 해수부 같은 공공기관 오면 너무 좋죠. 네, 부산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네, 이런 거 오면 나쁘지 않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 7월 총파업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번 정권에서 가장 강력한 이 단체 중에 내가 민노총, 한노총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살력이 좀 나올 수 있다. 비중이 너무 높은데요. 14%면은. 네, 아무튼 요 정도가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촬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하는 내용을 좀 올려드렸죠. 왜냐면은 자,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에서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통화에 대한 이런 주도권까지 힘싸움인데, 제가 이번 정부는 역대 가장 강한 정부로 말씀드렸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한 정부다. 역대 가장 강하고 역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다. 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노빠꾸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번에 좀 경고했죠. 스테이블코인 경고했는데 바로 실험 중단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CBDC랑 스테이블코인도 약간 겹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약간 꼬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대만주들 또 뭐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근데 이 프로젝트 한강 관련된 내용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번에 10만 명 정도 가지고 테스트 했는데, 그때 그, 세븐일레븐이었나요? 창간 편의점도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뭐 사실,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음흉하게 막 3년,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현금 상률이 10%가 안 됩니다. 진짜 전 세계에서 10%가 안 된 나라가 없어요, 몇 개. 중국이랑 또 우리나라야.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카드 관련해가지고. 근데 굳이 제가 CBDC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안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스테이블코인이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축 자산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동조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을 더 공급할 수 있는데, CBDC는 아무튼 저는 이거는 반대였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잘 된 것 같다. 차라리 오히려 지금 뭐 글로벌 스탠다드가 사실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개별적 일정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고비 관련해가지고 췌장형 급증, 그러니까 위고비 맞으면은 간이랑 췌장에 좀 부담이 간다고요. 특히 한국인들이 췌장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악재가 될 수 있고, 뭐 최근에는 실명 위험도 있다. 이게 뭐 1%대 미만이지만, 그러니까 위고비가 나온 지 여러분들 한 4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4년 정도 됐는데 활성화된 지가 아직 부작용이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뭐 이거는 예로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 라식 수술 하시는 분들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다 안경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라식 수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재용이 하면 내가 할 거다. 이런 분도 있어. 이재용도 안경 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얼마 안 된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리 이제 FDA 이런 데서 다 검수했다 하더라도 부작용이란 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말 의약품이라는 게 인체에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지켜보겠다는 사람도 많고 한데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없어서 못 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테슬라가 이제 LFP 배터리 제조 공장이 지금 요게 테슬라 올렸는데 영상이거든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보시는 것처럼 LFP 배터리에 대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고 있는데 별로 좋지가 않죠. 네, 특히 그 머리 없는 사람이 계속 LFP 배터리 별로라고 계속 뭐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틀렸어요. 지금 그 사람 전망이. 이거 어떻게 해. 전기차는 싼 맛에 타는 거라니까. 전기차는 싼 맛에 타는데 전기차 가격의 60%가 배터리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배터리가 싼 맛에 타야 돼.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돈만 사람들 누가 전기차 삽니까? 롤소유도 사지.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사무총장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사장이 지명되었어. 도산일러빌티 오늘 네이버, LG, 카카오와 최근에 뭐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또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조심하자 윗꼬리 항상. 예. 그리고 뭐 개별적 일정 정보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기업인들 쓰는 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대표, LG 대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기업인들 쓰는 거 좋죠.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번 주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 목표가 많고 별다른 일정이 없다. 네, 그래서 개별적인 수급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장전 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